새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친절한 파미어는 우주에서 사용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모델 시제품을 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알고 보니 우린 이미 우주 발명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네요. 일반 팽창식 고무 타이어는 달이나 화성의 위험한 바위 투성이와 모래 지형에서는 잘 작동할 수 없습니다.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은 임무 수행 16개월 만에 트레드에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니켈과 티타늄의 혼합물에 의존하는 공기 없는 타이어가 나사 탐사선을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단단한 분자 구조 덕분에 유연하며 변형될 때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기 없는 기술은 지구상의 자전거 타이어에도 잘 작동될 겁니다. 타이어는 튜브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 위를 구를 때마다 뭉개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벽한 모양의 기억력을 발휘시킬 거예요. 이런 타이어는 자갈길, 등산로, 산악 자전거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모되면 제조사는 타이어의 트레드를 교체해서 자전거가 다시 산악도로를 달리고 몇 년 동안 지속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공기 없는 타이어 모델은 특허받은 폼으로 만들어졌고 최대 8,000km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새로운 모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혁신적이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타이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동일한 기술은 전 지형 차량과 트럭 타이어, 고성능 스포츠, 상업용 항공기, 심지어 수색 및 구조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사용하는 편안한 메모리 폼 매트리스도 나사에 감사하세요. 1966년 메모리 폼 뒤에 숨겨진 원래 아이디어는 우주 비행사의 좌석이 이륙과 착륙 중 받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 비행마다 맞춤형 좌석을 만드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메모리 폼은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죠. 그건 쉽게 우주 비행사의 체형에 적응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휴식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메모리 폼은 1980년대 초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매트리스와 베개부터 놀이공원 놀이기구, 말한장, 축구 헬멧 라이너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렌즈는 예전엔 갈고 닦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1972년 새로운 규제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렌즈가 깨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눈을 돌리게 됐죠. 새 렌즈는 긁히기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나사의 다이아몬드 하드 코팅 발명은 우주 비행 헬멧과 다른 플라스틱 항공 우주 장비들에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스크래치에 강한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선글라스, 처방 렌즈, 그리고 안전 렌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스트바스터 차량 진공 청소기로 자동차 내부를 청소할 때 나사와 아폴로 우주 임무에 감사하세요. 그들은 달 표면 아래에서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휴대용 독립된 드릴을 고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최적의 모터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배터리로 구동되는 수많은 가정용 기기를 만드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더스트버스터라는 원래 이름에 코드 없는 미니 청소기였습니다. 그 이름은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지만 우주 담요는 사실 나사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보통 금색이나 은색으로 가볍고 복사율을 최대 97%까지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내의 열 손실을 줄이고 우주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죠. 이 물질은 원래 우주선의 외부 표면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요즘엔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후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런 담요로 몸을 감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달리기를 멈추면 체온이 바로 떨어집니다. 나사의 또 다른 발명품은 알루미늄 처리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레디언트 베리어라는 단열재입니다. 매우 추운 공간 온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주택에서 단열재로 사용됩니다. 나사에 크게 개선된 동결 건조 기술은 아폴로 임무에서 더 많은 간식을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음식을 익혀서 그것을 낮은 압력으로 얼리고 얼음 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 체인버에서 천천히 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물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음식은 영양가의 98%를 원래 무게의 단 20%에 유지합니다. 동결 건조는 배낭 여행 계획, 재난구호 프로그램, 그리고 짐을 가볍게 하면서도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됩니다. 멀리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온도계도 나사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마치 별과 행성의 온도를 측정한 것처럼 고막에서 방출되는 열 복사를 측정합니다. 각 장치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방사선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온도로 변환하는 특수 검출기로 초점을 맞추는 렌즈가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의 고온 모니터링에서 공공장소 방문객의 체온 확인에도 활용됩니다. 1960년대 초 비행기 조종사들의 헤드셋은 정말 부피가 컸습니다. 종종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나사는 임무 중 통신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고 보다 가벼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상시에 대비했어요. 그들은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겨우 11일 후에 연구팀은 우주 비행사들이 서로 그리고 지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헤드셋 장치를 고안해냈습니다. 헤드셋은 나중에 개선되었고 머큐리와 아폴로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세계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무선 헤드셋 덕분에 그의 명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선된 버전은 나사 덕분이에요. LED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나사는 우주에서 식물을 기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밀과 빨간색의 LED를 사용하여 기술을 테스트했죠. 처음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파란색 형광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기술은 개발되어 많은 의료기기와 절전형 LED 전구들과 같은 일상용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전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친구들과 셀카를 찍을 때마다 여러분은 행성 간 미션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 에릭 포선 박사는 카메라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들고 높은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 활성 픽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디지털 이미징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마트폰과 다른 기기들의 미니어처 카메라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게를 추가하고 중력을 모방하는 반중력 러닝머신을 디자인했습니다. 지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할 때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프로 운동선수들과 다시 걷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도 나사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주 헬멧과 우주복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고무성형 공정을 고안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가 운동화에도 적용되었고 프로 스포츠맨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평상시에 쓰기에도 정말 편해요. 컴퓨터 마우스는 인간의 지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명되었습니다. 발명가들은 마우스를 실험하기 위해 1966년에 나사로 왔습니다. 마우스는 라이트펜과 같은 다른 장치들보다 화면의 물체를 더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최초의 마우스는 앞쪽에 코드가 달려 있었지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로 옮겨졌습니다. 조이스틱처럼 보이고 작동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특허는 1923년에 출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널리 사용되도록 만든 건 나사였습니다. 부피가 큰 수트를 입은 우주 비행사들은 장갑을 낀 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필요했죠. 조이스틱은 우주 비행사의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가정용 컴퓨터로 확산되었습니다. 투명 치아 교정기는 세라딘과 나사의 고급 세라믹 연구 프로그램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도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원래 아이디어는 레이더 장비를 보호하는 구조물에 사용할 물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더 전파가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해야 했습니다. 그 일의 제격이었고 1986년에 이 투명하고 강한 재료는 치과 산업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